자, 보시면은 부정적분은 일단 어떻게 적분하시면 되냐면 다음부터 적분하듯이 적분법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함수 성질 이용해 가지고 기함수랑 우함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나중에 정적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곤미분의 형태를 생각해서 바로 떠올려도 되는데, 첫 번째 다항함수의 적분법을 몇 개 봅시다. 뭐 아시겠으나 인테그랄 x의 n제곱의 dx라고 해버리면 얘는 적분했을 때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제곱에다가 얘는 지금 아래끝 위끝이 없잖아요. 부정적분이죠. 그럼 뭐가 안 정해져 있지? x축의 위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적분 상수인 플러스 c 요렇게 잡아주셔야 되고, 만약에 인테그랄 x 플러스 a의 n제곱에 dx 이렇게 들어있으면 얘는 일일이 전개할 게 아니라 그냥 뭐 보셔도 돼요.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여기 보이는 얘가 x축 방향을 몇 만큼?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보셔도 되니까 얘는 n 플러스 1분의 1에 x 플러스 a에 n 플러스 1 더하기 c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언제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 합성함수 미분 우리가 아직 안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최고차 계수가 여기 안에 있는 거 말하는 거야. 여기 안에 이 알맹이, 여기 최고차 계수가 1이면서 최고차 계수가 1이면서 차수도 1일 때 이렇게 평행이동 가지고 적분할 수가 있고요. 전개 안 하고. 그 다음에 뭐라 썼냐면 최고차 계수 1, 차수 1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많이 나오니까 형태를 그냥 기억하는 게 맞아요. 곱미분이 f 곱하기 g를 미분하면 f 프라임의 g에다가 f의 g 프라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만약에 인테그랄 f 프라임의 g 플러스 f의 g 프라임의 dx를 구해라 라고 나와버리면 너희는 바로 곱미분 또 올려서 f 곱하기 g에 더하기 c다 라고 쓰면 되는 거고, 또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것도 나오죠. 인테그랄, 여기 x 생략해버렸다. fx 플러스 xf 프라임의 x의 dx라고 나오면 여기 안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1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미분에서 얘가 나왔다는 소리니까 미분하기 전에는 곱미분의 형태였겠네. 누구랑 누가 곱해져 있었겠어? x랑 fx가 곱해져 있었기 때문에 미분에서 쟤가 나왔겠죠. 그럼 미분의 역과정 적분을 하면 그대로 뭘로 튀어나와야 된다? x의 fx 플러스 c로 나와줘야 된다. 요거는 바로 이제 바로 떠올릴 줄 알아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부정적분을 사실 포인트는 정적분이야. 부정적분 배우고 정적분 배우는데 둘 다 한번 봐봅시다. 봐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의 ft dt라고 딱 나왔다라고 보시면 얘는 알고 있잖아. A는 상수고요. X가 변수야. A부터 X까지 정적분한 값을 말을 하는 거니까 X가 변하면 이 정적분 값도 계속 변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잖아. 지금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 여기가 A라고 해봐. 얘는 상수야. X는 변수니까 X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옆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지. 그럼 x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계속 다르게 나오는 애들이니까 얘 자체가 함수라고 보셔도 돼요. x라는 변수에 계속 달라지는 거니까 저 정적분 자체가 그냥 함수다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겠죠. 확인됐나요? 그래서 얘를 그냥 적분해보면 라지 f의 이거 쓸게. 라지 f 미분하면 스몰 f 나온다 했을 때 라지 f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뭘로 나온다? C로 나온다라는 게 나오겠죠. 이해된가요? 부정적분을 하면 얘들아 정적분 말고요. 이거 부정적분 했을 때
이렇게 등장하겠지. 이해됐나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이제 x 자리에다가 a를 집어넣었다 생각해봐. 그러면 G의 a가 뭐가 나와버리죠? a부터 a까지 정적분하면 0이 나와버리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0은 라지 f의 a 플러스 c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넘겨보시면 c는 마이너스 라지 f의 a다 라고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여기 대신에 마이너스 라지 f a 집어넣어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그거잖아. 정적분의 기본 원리를 증명을 한 거야. 함수로 잡고 집어넣어가지고. 확인되셨나요? 그래서 얘는 x에 의해서 달라지는 함수다라고 해서 문제를 푸셔도 된다 라는 게 기본 내용이고요. 이거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1번 잠깐 풀어보세요. 쑥 풀릴 거예요. 다만 잘 보시면 되겠죠. 어떤 거. 나왔니? 자, 이제 다음 내용 봅시다. 계산은 해보시고 안되면 말하세요. 해드릴게요. 자, 이제 정적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봐보면 정적분은 아래끝 위끝이 정해져 있는 적분이죠. 그래서 구간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A부터 B까지의 fx, dx 이렇게 잡아버리면 얘가 결국에 라지 f b 빼기 라지 f a가 된다. 요거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 근데 봐봐, 생각해봐야 되나? 얘는 이 x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야. 뭐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죠? 구간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a랑 b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냥 함수에서의 정의역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죠. 왜냐면 함수가 정의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얘는 구간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 a부터 b까지를 뭘로 이제 봐도 된다. 이 구간을 정의역으로 생각하고 해석을 하셔도 된다고요. 적분 구간 말하는 거야. 적분 구간 요거 a랑 b에 의해서 달라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런 거잖아. 뭐 인테그랄 fx dx랑 인테그랄 f의 y의 dy는 같을지 다를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다른 애들을 적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구간이 없잖아. 확인됐나? 근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랑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y dy는 어차피 지금 구간이 똑같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둘 다 뭘로 나와? 라지 fb 빼기 라지 fa, 라지 fb 빼기 라지 fa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두 개는 이제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거 기억 니은 이것도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똑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얘는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구간이 정해지면 얘가 지금 뭐가 돼버린 거? 정의역이 되는 거라서 정의 같고 함수가 같으니까 얘는 결국에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중요한 건 구간이라는 소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야. 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에 뭐 f 프라임의 x dx를 구하라고 했어. 문제에서 만약에 이 f 프라임이라는 애를 식을 줬잖아. 식을 줄 때가 있잖아. 그럼 그냥 너희는 뭐 하면 돼? 적분하면 되잖아요. 1부터 2까지의 적분이니까 여기 구하면 답이 나오는데 문제에 따라서 이걸 주는 게 아니라 뭘 줄 수도 있어? f를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적분으로 구하기가 어려우면 뺄셈으로 함수값의 차로도 생각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얘는 결국에 계산을 하시면 f2 빼기 f1이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이거를 알려주면서 그냥 이거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면 이거 떠올리셔야 되고 이게 어려우면 이거 떠올리셔야 되고 양방향에 다 잘 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적분은 결국에 얘처럼 넓이야 넓이. 근데 넓이인데 무슨 넓이죠? 부호가 있는 넓이죠. 넓이는 넓인데 부호가 있는 넓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부호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적분 방향이랑 방향 적분 방향의 부호에다가 함수값의 부호를 곱하면 나오겠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함수가 여기 x축이고요. 여기에서 요렇게 들어가 있었고 A부터 기울어져 있는 느낌인데 A부터 B까지의 여기를 물어봤으면 적분 방향이 A부터 B까지였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였다 해봐. 그럼 적분 방향이 양의 방향이죠. 함수값도 양의 방향이죠. 두 개 곱하면 뭐가 나와? 플러스인 넓이가 그대로 나올 거고 만약에 함수가 요렇게 그려져 가지고 여기 x축이고 여기에서 뭐 요렇게 그려져서 문제에서 요렇게 물어봤으면 A부터 B까지 물어봤어. 적분 방향이 이 방향이고 물어본 게 여기 부분의 면적을 물어봤으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는 게 정적분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네. 만약 이게 플러스로 설정이 되려면 적분 방향이 B부터 A까지였으면 적분 방향도 마이너스 함수값도 마이너스니까 곱했을 때 플러스가 돼서 결국에 넓이 그대로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적분 방향하고 함수값 곱해서 부호를 측정하면 된다라는 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인테그랄은 거의 뭐랑 유사하냐면 시그마랑 거의 성격이 유사하죠. 그러니까 두 개는 차이점이 뭐냐면 요거잖아. 얘는 연속된 상황에서 쌓아가는 거고 얘는 뚝뚝 끊긴 애들을 더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테그랄은 요거잖아. 요거 쌓을 적자잖아 얘들아. 여기 A부터 B까지면 이렇게 쌓아 나가나 이렇게 쌓아서 더해 나가는 거예요. 연속된 자료를. 그 다음에 얘는 시그마는 수열이잖아요.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뚝뚝 끊겨져 있는 애들을 뭐 해 나가는 거야? 더해 나가는 거니까 얘는 연속된 자료고 얘는 이산된 자료겠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 거의 유사해. 그래서 너희 그 시그마에서도 뭐가 가능했죠? 아래 끝, 위 끝 설정을 해서 수열 합칠 수가 있었잖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적분 구간을 조작해서 하나로 뭉쳐가지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뭐 인테그랄 A부터 C까지의 fx dx에다가 인테그랄 C부터 B까지의 fx dx 더해버리면 결국에 A부터 C까지 적분하고 C에서 B까지 적분하면 A부터 B까지 적분한 거랑 똑같겠죠. C부터 C까지는 0이니까. 그래서 얘는 뭘로 나온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로 그냥 우리가 뭉쳐서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였죠. 얘는 뭐 증명은 정적분 그거 쓰셔도 되죠. fc 빼기 fa 더 fb 빼기 fc 하면 fc 날아갈 거니까 남는 건 fb 빼기 fa다 라고 보셔도 되고 그냥 눈으로 생각하셔도 이렇게 슉 날아가는 것은 확인이 되겠죠. 뒤에 문제를 가서 보고 쉬었다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극대 극소가 81이래. 그리고 G'을 생각해봐야 돼. G'에 써보면 너 이거 fx식 쓸 수 있지. 최고창 알고 있잖아요. 최고창이 아버지 잠깐 읽어봐. 내가 읽어드릴게요. 봐봐. 최고창 1인 3차 함수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접하고 통과하면 그거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너희도 뭐 구해야 되냐면
gx라는 함수에다가 3분의 알파 집어넣어서 그 함수 값을 구하셔야 돼. 그럼 너희는 gx라는 함수를 나타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알파 값을 구해야 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힌트가 gx에 대한 힌트가 나도 있지만 일단 가에서 있어. fx 먼저 써볼게요. fx는 뭐가 되냐면 x에서 통과하고 그 다음에 알파에서 접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확인됐나요? 그 위에는 항등식이잖아 지금. 항등식이면 양쪽에다가 인테그랄 붙이셔도 상관이 없죠. 그럼 아까 했던 곱미분의 형태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인테그랄 붙여보시면 인테그랄 들어가도 상관없잖아요. 항등식이니까. 그럼 좌변이 gx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거 알고 있죠? 여기 적분 상수는 한쪽만 붙여도 돼. 어차피 상수 뜨면 넘어가도 상수니까. 그래서 좌변은 gx, 우변은 x 곱하기 fx 플러스 c가 됩니다라고 써도 무방하겠네. 근데 너희가 이미 fx c를 알고 있잖아. x 곱하기 x 알파의 제곱이라며. 그럼 여기에다가 뭐만 추가되는 거야? x만 더 곱해져서 쓰면 되겠네. 그럼 얘가 여기에서 어떻게 써지냐면 x 곱하기 제곱에 x마 알파의 제곱 플러스 c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확인되셨나요? 여기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fx 이거 나왔으니까 그냥 대입한 거기다가.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gx는 기본적으로 4차 함수네요. 근데 접하고 접해요. 근데 x축이 아니라 c야 c. 아직은 몰라. 근데 나 조건 때문에 c가 0인 걸 아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지금 c거든. 이대로 그리면 여기 c야. y는 c. 근데 0에서 0에서 접하고 알파에서 접하는 상황이야. 극소값이 0이라고 알려줬잖니? 맞니? 그러면 얘가 0인 걸 이제 알아낸 거죠. 그래서 얘가 0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알파면 대칭인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2분의 알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누가 나온다? 2분의 알파가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근데 봐봐. 극대랑 극소의 차가 몇이니? 81이네. 그러면 이제 봐봐. 이게 지금 gx거든? 그럼 g'을 생각을 해봐야 돼. g'이 어떻게 그려졌겠어? 대칭으로 그려지지 않았을까? 여기에서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지는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이해되신가? 그래야 얘 기준으로 이렇게 자꾸 그렸을 때 감소하다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뭔 말인지 알죠? 지금 안 그려도 여기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럼 여기에 몇 나와야 돼? 2분의 알파 나와야 되고 여기 몇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고 여기 알파 나와야 돼요. 이거 보이나요? 그래서 얘 자체가 지금 여기가 0 여기가 2분의 알파 여기가 알파가 나온다. 근데 극대 극소의 차가 지금 몇이야? 81이에요. 여기랑 여기의 차가 81이야. 확인되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가 이제 끝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뭐 알 수 있어? gx식을 알고 있잖아. gx식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2분의 알파 집어넣으면 81 떠야 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풀이거든. 두 번째 넓이로 풀 거야. 봐봐. 지금 이거 가지고 보면 이거 두 번째는 이제 넓이로 풀려고 우리 그린 거고 첫 번째 풀은 요거야. 여기다 볼게요. 첫 번째는 그냥 집어넣으면 돼. gx에다가 집어넣으면 81이 나온대.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2분의 알파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럼 2분의 알파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이죠. 2분의 알파의 4제곱이네요. 그럼 2분의 알파가 3이겠네. 결국에 알파 값이 몇이다? 6이다 라고 풀어내시면 이제 여기에 6 집어넣고 뭐 구하라 했니? 3분의 뭐 구하라 하지 않나? 3분의 알파 구하라 했죠? 그럼 G2 구하면 답 나오겠네요. 그래서 마무리하셔서 답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 넓이 개념 또 하긴 할 건데 넓이 공식 이용해서 푸셔도 돼. 이게 훨씬 쉽긴 해요.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넓이가 지금 81인가 얘들아. 그러면 얘가 4분의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느낌이. 한번 들어봐. 4분의 얘 최고차항 계수 몇이야? 4겠지? x 4제곱 미분하면 4x 세제곱이니까 4. 2분의 알파부터 0까지 거리는 2분의 알파야. 여기에 몇 제곱? 4제곱이 81이다 라고 하면 여기 넓이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 단어는 지금 이렇게 풀려고 내가 넣어놓은 거고, 요거는 저거 뭔지 기억 안 나는데요? 어차피 또 할 거예요. 이거 뭐냐면 그거야. 너 이건 기억날 것 같은데 접하고 통관이 기억나잖아. 아니, 이거는 언제 써먹는 거냐면 그 변곡점일 때 여기 넓이 구하는 방법이에요. 공식. 여기도 똑같겠죠? 변곡점이면 대칭이니까. 그냥 그것도 있어. 변곡점 아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때 넓이 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어차피 얘들 넓이 공식 할 때 다 할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